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묘한 긴장감이 좀 듭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시장 면밀하게 꼼꼼히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 빨리 분석해서 방송에 긴급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쭉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를 먼저 보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내용을 줄이고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짚어드리는 쪽으로 좀 방송에 집중을 할까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포인트 올라서 25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600포인트에 이제 내려왔어요. 물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개인들이 2600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식시장을 느끼셨던 것처럼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2600포인트에 올라와도 스물 힘이 밀립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는 2600포인트를 몇 번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NH투자증권이 2550포인트에서 2680포인트로 잡았고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다. 그리고 종목장세 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목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꾸준히 해드렸는데 뒷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왜 종목장세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살짝 그 포인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 빅테크 호조 기대감입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3분기 한국의 기업 실적 부진 우려, 외국인 수급 불안입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능력 없다, 무능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31일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11일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찍던 날 삼성전자는 8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밀렸어요. 그런데 7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7월 11일 코스피 2896포인트를 찍는 것에 기여하고 힘을 잃고 빠지고 있는 중인데 애널리스트들은 오호 요거 아름다운 조종이야 매수해야 돼 하면서 개인들에게 삼성전자 목표가 올립니다라고 개소리한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55,9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싸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한 번도 거의 삼성전자를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계좌로 한 번도 삼성전자 사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들을 보면은요. 코스피 11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그동안 확률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2600포인트 아래에서 이렇게 꺼이 버벅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개월 전, 한 달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저점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지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월말이 되니까 11월 달은 늘 주식시장이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괜찮아 하면서 개인들에게 계속 불나방처럼 뛰어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것도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거는 경제와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올 상반기, 그리고 겨우 50bp 금리 인하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여전히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대선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에서 심리라든가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8월 초, 9월 초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맞닥뜨렸었는데 10월 달에는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경제는 추세고 흐름이거든요. 저는 10월 초에 발표된 9월 달 고용지표 살짝 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다. 금리 인하 안 하면 주식시장 힘들 텐데 금리를 인하하자니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혹시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해드렸죠. 왜냐하면 11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고 12월 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실망감은 12월 달에 할게요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신에 금리 인하 안 할 정도로 미국 경제 괜찮아요 라고 열심히 포장을 하겠죠.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대선 다가오는 한 주와 11월 첫 번째 주 굉장히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그 정말 피곤한 시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저도 지금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김건희와 영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야 되는데 하여튼 영적인 대화를 좀 하자면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높일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매그니피센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엄청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지난주 테슬라가 엄청나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키워놨고 아마 엔비디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들은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앞에서 뉴욕 월가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나게 낮춰놨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어차피 대형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라든가 S&P 가격이 영향을 받으니까 색깔은 되게 빨간데 그 빨간 색깔은 그냥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하다. 자,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가오는 한 주부터 연준 의원들은 입에다가 공업용 미싱을 박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떠한 멘트, 어떠한 힌트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연준 의원들은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월 달은 굉장히 피곤한 한 달이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연 11월 달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쯤 결론 내린 거는 어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 동결하고 12월 달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라는 거라고 전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28일 월요일 날은요. 10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10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조업 지수고 10월달 겁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화요일 9월달 구인이직 보고서, 9월달 도매재고, 8월달 주택 가격 지수, 10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10월 달 건지 9월 달 건지 8월 달 건지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9일 화요일은요. 8월 달 경제 지표, 9월 달 경제 지표, 10월 달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막 되게 좋아 보이 이럴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8월 달 주택 가격 지수가 부진했다. 그러면 주택 시장이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8월 달 거니까. 지금 우리는 10월 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차,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0월 30일 수요일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10월 달께 발표가 되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달 잠정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3분기 GDP 속보치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리고 10월 31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이니까 당연히 발표하겠죠. 그리고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자, 10월 달 챌린저 그레이 감원 보고서 3분기 고용 비용 지수, 10월 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11월 1일 10월 달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평균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이렇게 발표가 되고 10월 달 S&P 글로벌 PMI 지표와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잠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종목 장세 타령을 합니다. 미쓰리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 앞으로는 종목 장세예요. 지수를 잡아놓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개별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실망 매물들, 포기하는 물량들을 좀 받아주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종목이 옆으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옆으로 막 움직이다가 에이씨 안 해. 그리고 딱 던지는 물량들 때문에 차트가 뚝 떨어질 거예요. 악재도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방송에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네요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는 하루에 한 400개 종목씩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래량을 보고, 그다음에 거래원을 보고, 뭐 몇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8월달 처음에 경제지표, 경기 침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8월 5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개별 종목들 거래원에 외국계 투자은행이 딱딱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종목을 왜 외국계 증권사가 사지? 이런 종목들조차 거래원에 뭐 메릴린치라든가 뭐 CT 이런 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애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8월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거 매매 안 하고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데, 사실 개별 종목 매매하는 분들은요, 진짜 주식을 알지 못하는 한 이거 언제
상장 폐지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매매하려고 할 때 가장 좀 그나마 보험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외국인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증권사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대신증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찾고 이러는데 대신증권을 보면 관심 종목 옆에 이렇게 뭐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고라고 해야 되나? 특이사항 같이 이렇게 딱 칸이 있는데 그 특이사항에 뭐 외국계 매수세 유입 뭐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막 탁탁탁탁 뜬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사주네? 그리고 안심을 합니다. 8월 달, 9월 달 개별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개인들은 개별 종목을 볼 때 물론 각자 나름대로 그 개별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나마 보험처럼 믿는 게 외국계 매수거든요. 외국인 매수,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매수세가 거래원에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외국계 매수세를 유입이 들어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매수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쭉 기다려 오신 거죠. 근데 더 이상 걔네들이 매수해 두지도 않아요. 종목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럼 개인들은 뭐예요? 실망 매물을 던집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고요. 종목별로 실망 매물들이 툭툭툭툭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지수가 개인들의 매수세로 2600포인트를 일단 지켜놓고 뒤로 가면 갈수록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뭐 기관들의 로스컷이라든가 뭐 반대 매매 같은 물량이 안 나오지만 개별 종목별로 보면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망 매물들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기대를 하고 샀다가 기다렸다가 걔네들이 더 이상 사지 않고 아니면 갑자기 뭐 판대든가 아니면 움직임이 없대든가 하면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갖고 있겠네. 불안하네.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 너무 신뢰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규제 같은 거, 그 자격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본 자료로는 그 외국인 증권 계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요것들이 장난질을 좀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어쨌든 7월 달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지수가 일단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이상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반기는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체크해 봤는데 8월달 9월달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그런 점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단순히 개인들이 꼭 삼성전자만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 개별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고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를 좀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주식시장 좋으면 삼성전자 88,000원 가면은 며칠 있다가 좀 빠졌을 때 11만 원까지 간다라고 개소리 나발거리고 지금 삼성전자 5만 원대 내려오고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종목 장세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종목 장세가 뭔지 종목 장세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 왔다. 미쓰리는 그 외국계 거래원 같은 거 보고 지난번에 한번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고 매수했던 개인들이 실망 매물 내놓는구나. 뭐 그런 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좀 제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뭐 그런 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내일은 돈다방 미쓰리 하루 쉴 거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10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 차분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